걱정했던 대로 음양옥의 기억이 자신의 기억인 줄도 모르고 신력으로 딴 사람의 기억을 본 거라 생각한 진부연. 네 거야, 네 거라고 라고 얘기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장욱의 본처, 과거의 자신을 질투하게 만드는 고약한 장면은 이제 그만 나올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낙수가 죽었음에도 버릴 수 없어 울지도 못했던 장욱이 절벽에서 낙수를 떠나보내고 돌아온 밤, 취중에 진부연을 낙수로 착각하고 그 앞에서 눈물을 흘렸죠. 장욱은 눈물로 비로소 낙수를 놓아줬고 진부연도 그런 장욱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는 입맞춤을 하며 애틋한 밤을 보내는데요. 그 장면과 함께 과거 무더기를 연상하게 만드는 대사와 장면들이 나와서 무더기를 그리워하던 분들은 무척 반가우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시청자뿐만 아니라 장욱도 진부연이 내뱉는 말과 행동에서 자연스럽게 무더기, 낙수임을 알아차리게 되겠죠. 예고편에서 진부연이 장욱과 깍지를 끼며 이 정도 거리에서 계속 네 옆에 있을 거야 라는 말을 하는데요. 푸른 음양옥의 기억을 대신 말해준 게 아니라 무의식 중에 진심에서 나온 말일 겁니다. 그 말에 낙수를 떠올리며 장욱이 흠칫 놀라지만 이런 혼란스러움이 반복되다 보면 장욱은 진부연에게 흠뻑 빠져들면서 복잡한 심정이 될 것 같아요. 이래도 되나 하고요. 결국 진부연이 낙수라는 걸 깨닫게 되는 날이 올 텐데요. 진부연이 낙수라는 것을 제일 먼저 알게 되는 사람은 장욱도 아니고 진부연 본인도 아니고 서율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을 조용히 정리하기 위해서 대옥에 돌아왔다는 서율. 소희에게 죽기 전에 몸에 들어있는 것의 정체를 알고 싶다고 말하기 전부터 이미 죽을 거라는 복선을 깔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는데 뽀송뽀송하던 서율이 냉기 도는 장욱을 능글맞게 안아주겠다며 안아더짓 할 때부터 서율은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고 다녔죠. 몸속에 무언가로 인해 죽어가고 있지만 소희가 전해주던 약을 굳이 먹지 않고 죽음을 받아들인 건 장욱만큼이나 낙수를 잊지 못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다는 걸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죄책감도 한 몫을 차지했겠죠. 과거 해상 장면에서 누군가를 해친 사람이 낙수 칼을 든 것으로 봐서 어릴 때 살수로 키워진 단양곡의 낙수를 그때 데리고 나왔더라면, 폭주하기 전 낙수를 멀리 데리고 떠났더라면 이런 불행은 없었을 텐데 결국 자신의 잘못이라며 자책해왔을 겁니다. 그런데 낙수의 소문을 퍼뜨리는 자를 찾았는데 하필 그 자가 소희였고 소희를 만난 이후 진부연이 낙수라는 걸 눈치채게 될 것 같아요. 낙수의 얼굴을 알고 진부연을 의심한 사람은 진무가 유일한데요. 진부연이 낙수와 너무 닮았다는 얘기를 굳이 소희에게 말해준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소희가 서율에게 그 사실을 전달할 매개체로 작용할 거기 때문입니다. 소희가 진부연을 납치하려고 했던 것도 진무의 의심 때문이라는 걸 서율에게 말해준다면 서율도 진부연을 의심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같은 집안인 허염 선생이 이 선생으로부터 들은 이야기, 진부연을 살리고 깨우고 지워줬다는 얘기를 누구보다 먼저 들을 가능성이 높죠. 이 선생에게 직접 찾아가 혼과 기억이 지워진 진부연의 정체를 듣고 싶어 할 겁니다. 어쩌면 낙수가 폭주하게 된 것도 진무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소희는 혈충도 없는데 진무 곁에 있을 이유가 없었죠. 서율을 살리기 위한 약을 얻기 위해서 진무 휘하에 남아 있었던 건데 약도 먹지 않고 죽겠다는 서율을 설득하고 살리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얘기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진욱탁 사건 때 진무와 밀단, 소희 모두 낙수의 폭주 덕분에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얘기를 서율에게 전하게 된다면 서율은 낙수가 갑자기 폭주했던 게 진무의 계획이었던 사실을 알게 되고 그들의 소굴로 들어가 복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복수는 세계 최강 장욱에게 좀 넘겨줬으면 좋겠어요. 일단 서율은 죽을 생각하지 말고 진부연의 신력으로 혈충을 빼내 건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낙수와 장욱의 모습만 데칼코마니처럼 이어지는 게 아니라 세자 고원과 낙수의 관계도 전편처럼 비슷하게 엮이고 있습니다. 이미 장욱의 몸종이었던 무더기를 마음에 두게 된 것처럼 이미 장욱과 혼인한 진부연을 마음에 두는 모양새죠. 거북이 때문에 엮인 진부연을 지금은 서방에 있는 단골레로 알고 있지만
마음을 들여다볼 줄 알고 말이 통하던 단골레가 진부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건 시간 문제겠죠. 안 그래도 장욱과는 애매한 관계인데 진부연을 사이에 두고 예전처럼 또 애매한 사이가 될 것 같아요. 아직 혼례식을 치르지 않아 공식적으로는 장욱의 정혼녀, 세자가 미련을 가질 만도 한데요. 미련이 있다고 가질 수 없는 것을 권력으로 뺏는 세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도 서율과 마찬가지로 바라보기만 하고 애만 태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승인 진무의 말을 따라주던 세자가 웬일인지 진무에게 뭔가 멈추라고 명합니다. 그러나 진무는 장욱에게 가서 모든 걸 밝혀보라며 오히려 협박하죠. 가짜 제왕성 세자도 이미 발을 들였으니 진무가 하고자 하는 일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듯 하는데요. 세자의 약점을 잡고 진무가 하려는 일은 왕비의 연회에서 성공하지 못한 일, 그러니까 진요원을 차지하기 위해 장욱과 진부연을 또 위험에 빠뜨리려는 일일 겁니다. 세자는 왕비가 백분을 사용하는 것을 알아냈지만 왕실의 평화를 위해서 모르는 척하고 있죠. 장욱을 낙수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진무가 꾸민 일을 알고 있었지만 역시 왕실을 위해서 두고 보고만 있었습니다. 세자는 진부연의 말대로 따뜻한 사람이라 성질은 부려도 매몰차진 못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장욱과 진부연을 위해 한편이 되어주지 않을까요? 그것이 백성을 위하는 일과 다르지 않다면 세자로서 결단을 내릴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비를 내리기 위한 경천대제가 사실은 왕비와 진무의 계략이고 일부러 가뭄에 들게 한 게 드러난다면 세자로서 더 이상 참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고편에 따르면 실제로 대우국이 가뭄에 든 상황인데 우물 안에 있던 도자기가 우물을 말라버리게 한 원인으로 밝혀질 것 같습니다. 물론 진무와 왕비가 꾸민 짓이겠지만 물을 막는 도자기의 출처가 요기를 관리하는 진요원이라고 진호경을 압박하면 결국 왕비와 진무가 요구하는 대로 진요원의 요기로 얼음돌을 내리게 하는 경천대제를 지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를 지내는 신녀로 진요원의 장녀 진부연에게도 막대한 임무가 떨어지게 되겠죠. 하지만 진호경은 더 이상 왕비와 진무에게 협조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왕비가 마련한 연회에서 낙수의 이름을 이용해 진부연을 죽일 수도 있다는 박진의 얘기를 듣고 진부연의 손톱으로 딸의 모습을 한 쥐를 앉혀뒀죠. 정말로 환원인이 나타나 가짜 진부연을 공격했으니 왕비와 진무의 편을 더 이상 들지 않을 겁니다. 차라리 딸을 가져갔어도 아껴주는 장욱에게 도움을 청할지 모르죠. 진부연을 살려준 이 선생 말대로 낙수의 혼을 가진 딸 진부연을 보호해줄 사람은 결국 장욱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다 진짜 실력이 돌아온 진부연은 세계 최강 장욱과 함께 악의 세력에 맞서 대호국을 지키는 일전을 벌인다면 무링고수 낙수의 모습도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절세미인 진부연도 좋지만 떨어질락 머리수 낙수의 활약도 보고 싶네요. 환원 빛과 그림자 다음 리뷰에서 뵐게요. 지금까지 윤작자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